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즈멘토입니다. 비즈멘토는 더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리딩하고 수익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특별히 무슨 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직관성 있게 표현한 차트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여기에 무슨 뭐 다른 것들을 뭐 접목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라인들을 무시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를 오랫동안 생각해 오다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자꾸 까먹는 것들,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자꾸 까먹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7가지 정도, 7가지면 엄청 길잖아요. 그죠? 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미 하루 종일 리딩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각 VOD에서 별 3개짜리 이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까먹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복귀, 우리가 그냥 가감 없이 뭐 들어가서 죽었던 것도 가감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왜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했으면 살 수 있었겠네 라든지, 요런 자리는 어떻게 피하는 게 낫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반복하면은 충분히 만들어지는 게 이 차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진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 제가 예를 들어서 뭐 6575 매수하세요, 6575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565 매도하세요, 그렇게 설명하죠. 그죠? 설명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제가 요 밑에서 뭐 565 매도하세요 그러면 5에 잡는다고 그랬죠. 저는. 그죠? 6575에 매수하세요 그러면 저는 75에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컷을 걸죠. 칠호에 잡고 이 밑에는 잡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잡지 않는다. 뭐 지금 이 그림은 확연히 좋은 그림이에요. 확연히 좋은 그림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요렇게 잡고 요 밑에 잡으면은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다는 거지.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060에 매수하세요 그러면 60에 매수하고 50 밑에서는 잡지 않는다. 그리고 컷을 이야기하죠, 제가. 그죠? 두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손절에 대하여. 손절 라인은 일종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절이 그냥 손절이 아니야. 그죠? 기존의 상황들이 집약돼서 거기가 지지도 받기도 하고 손절 그 저항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렇게 매수하고 뭐 챙기고 밑으로 음봉이 나오면은 완성봉이 되면
손절합니다. 그런 얘기 하죠. 반드시 이런 돌파 캔들이나 이런 이탈 캔들이나 돌파 캔들, 이렇게 이게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매도를 했으면 여기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 돌파 캔들이나 이렇게 돌파 캔들이나 이탈 캔들, 이것이 완성봉이 됐을 때 빼도 늦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돌파 캔들이나 이탈 캔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자. 지금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것 같지만, 뭐 이미 챙기고 저는 분명히 뭐 이 밑에 내려오면 뺄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마. 진행이 되고 나면, 진행이 되고 나잖아요. 진행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입했어. 그리고 먹었어. 뭐 어디 자르고 들어가서 뭐 먹었어. 먹어도 이쪽으로 내려와도 이쪽에 내려온다 기다린다 하더라도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서 뭐 여기서 추격하지 않은 이상. 맞잖아요? 그겁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내려오더라도 저는 보통 세팅 밑에다 둔다 했어요. 세팅 밑에다. 여러분들 리딩하니까 저도 바쁘니까 세팅 밑에다 걸어놓고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냥 빼고 마는 거죠.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세팅 밑에 잘 안 죽어. 90%가 잘 안 죽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그거는 뭐 운이죠 뭐. 제가 원치 않는 흐름이 나온 거죠. 다음은 이익 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빠르죠? 자, 이익 스탑. 이익 스탑은 단타하고 장타가 다른 의미의 공격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단타는 제가 일단 잡으면은 단타, 매수 단타 이렇게 하면 보통 0.3에서 0.4까지 끌고 오도록 유도합니다. 그죠?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 챙겨요. 여기 와서 챙겨요. 그런 게 유도한다고요. 왜? 단타는 여기도 못 와. 이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밀리지도 않고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 칩시다. 매도를 했는데 내려가다가 파란색으로 내려가다가 빨간색만 나와도 팔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파동이 발생하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 0.3에서 0.4 정도까지는 끌고 와 달라고 제가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쪽에 와서 하나 팔아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장타는 한번 들어가면 그냥 1피 가는 거야. 그냥 1피 가는 거야. 장타는. 그래서 장타 하시는 분들은 1피 정도에서 하나 털고 더 올라가면 계속 이익스탑, 예를 들어서 이런 절대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그 수익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해서 진입하면 단타는 여기서 하나 챙겨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타는 그냥 1피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또 매매하는 그 습관들이 굉장히 틀려요. 단타하고 장타는 매매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틀려. 근데 제가 이제 장타한테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오늘은 횡보의
성향이 강하니까 0.8부터 1p 사이에 반드시 하나를 챙기고 가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날의 흐름의 트렌드를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도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이익스탑을 이 밑으로 음봉이 내려오면 빼세요라든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음봉이 내려오면 익절하세요라든지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가잖아요. 아까 저는 세팅 밑에서 둬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그는 예외의 상황이고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굉장히 살아가는 확률이 크더라. 첫 번째 오는, 두 번째까지 버티면 안 되겠지.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해놓고 저는 빼려고 하고. 이해했죠? 진입해서 여기까지 와서 챙기라고 하는 이유와 끌고 가서 이익 스탑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입을 하잖아요. 목표가를 제가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464.502 1차 목표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매도해가지고 1차 목표가가 463.3020 사이에 오면은 반드시 하나를 털어라.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동의 크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제가 판단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목표가가 올라가면은 제가 2차 목표가 절대 라인을 올려가면서 2차 목표가로 간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3p, 5p 가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절대 라인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지금은 다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이 절대 라인 까만 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죠?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단타로 끝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절대로 오지는 않는 그런 일은 없지. 오는데 한참에서야 한 3p, 4p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장이 수급을 가지고 막 당겨 나갈 때, 그죠?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방에서는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그런 거를. 내가 못 먹어도 분명히 그런 걸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각각의 라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라인을 보면은 선의 이렇게 선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굵기에 따라서, 선의 모양에 따라서 지지 저항의 비중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좀 더 강하냐, 좀 더 극하냐는 제가 장중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99개를 털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파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죠? 지지저항의 비중을 보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올청이냐 돌파냐 이탈에 대한 것을 제가 제시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P가 나오고 4P가 나오는 거야. 그냥 저거 어떻게 나오냐 그런. 근데 꼭 팔아야 할 자리는 제가 꼭 이야기하죠. 꼭 팔아야 할 자리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갈 만한 내용들은 여기서부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제가 표현하고, 그렇게 가시고 컷은 어떻게
예, 마지막은 이렇게 정하고 갖고 가십니다. 10번에 8번 이상은 제가 이야기한 데서 멈춰서 다시 반대로 회귀할걸요. 여섯 번째, 데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는 위크, 먼스, 연, 이런 거에 축소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축소판입니다. 우리 방의 목표는 오늘 다 해결한다. 언제부턴가 그 파생시장이 투기판의 확대, 그런 것들, 그 여타의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날 해결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충분한 판단, 그리고 공격성이 집약돼서 짧고 좁은 공간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틱택 가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을 안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그림, 이게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마음의 자리까지 다 설명합니다. 저쪽까지는. 그 마음의 자리 갈 때 있어요. 그죠? 그날 마음의 자리 갈 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데이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요즘은 좀 괜찮죠? 이게 수급상의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막 10만 주, 15만 주 요 사이에 있으면은 조금 힘들게 하죠. 근데 요 일주일간을 봤을 때 20만 주 이상이 다 넘었잖아. 25만 주, 30만 주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면 엄청난 수급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과연 저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와서 경험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 완벽이라는 없습니다. 대신에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배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선을 안 하는 이유, 해선을 안 해도 되는 이유. 과거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항생 엄청 많이 했어요. 국선하고 항생하고 동시에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항생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위아래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면 막 200틱, 300틱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발군의 수익을 올린 바도 있어요. 해선도 강한 수익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방에 수익을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액 계좌로 많이 하시고 적은 돈으로 빨리 수익을 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이 대화를 이렇게 소액 계좌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소박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박 자체가 완전히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요.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돼요. 20만 원만 벌면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실제 마음은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중간에라도 들어가 가지고 빨리 수익이 나는 해선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큰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동안 해보니까
해선보다는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괴롭히고 간질간질 거리게 하지만 국선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날따라 뭐 거래량이 안 좋고 수급이 안 따라오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응하는 거고, 수급이 좀 보이면은 그냥 막 화끈하게 위아래 다 잡아먹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봐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약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항은 우리한테는 수익 구간, 넘어가면 버티는 구간, 그죠? 저항에서 매매하는 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나타나 그 조금만 지나가면 지지 라인 나오고 조금만 지나가면 저항 라인 나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확신으로 국선에 전념해서 가이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뭐 아이고 저거 또 말방구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회원들은 복귀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또 다가오는 또 한 주가 즐겁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그 일주일간 해왔던 거 그대로 쭉 보낼 건데요. 빠르게 보낼 겁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20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빠르게 보낼 거예요. 빠르게 보낸다고 그거 쑥 지나가 버리니까 막 8배속으로 쑥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사이트마다 기능이 있어요. 속도 조절하는 기능이. 그렇게 하든지 반드시 세워가지고 위아래를 구별해가지고 위아래를 보면서 그러니까 상단의 그림과 하단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상단의 그림과 하단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요거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별 3개짜리 이상 보시라고 그랬죠.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씩 뉘앙스를 달리 목적이나 목표나 방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 설명하고 진화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 트렌드는 지금 현재 국선이 움직이는 트렌드는 제가 연구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에 지금 현재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버리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요. 반드시 잘 그거 세워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즈멘토였습니다.